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준석에게 쏟아지는 쓴소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좌절했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로해준답시고 무조건 편들어주며 당장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때 달콤한 소리, 당장 듣기 좋은 말만 솔깃해서 한쪽으로 쏠렸다가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서 재기할 수 없게 되기 쉽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결정으로 6개월 동안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위 성상납 문제로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 기다 아니다 하며 패가 갈리고 논란이 심각해지자 이준석은 임기응변으로 둘러대다 못해 중간에 사람을 시켜 상대방을 매수하려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까지 불거져 야비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까지 찍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큰소리치며 눈꼴 사납게 굴며 인심을 잃어갔습니다. 마침내 당윤리위원회는 밤샘 회의와 토론을 거쳐 이준석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했다며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던 겁니다. 이준석은 당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나는 당대표를 물러날 생각이 없다.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며 징계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징계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에 대해 그런 식의 태도는 본인 개인적으로 보나 당과 정부 앞에 놓여있는 시급한 과제, 시급한 민생 안정 등으로 볼 때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며 아프겠지만 약이 되는 충고의 쓴소리가 높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원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다. 일단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여당이 된 우리 당의 내홍 기사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고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에 관한 갑론을박이 분분하다. 이럴 때일수록 당의 역량을 모으고 당의 화합을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헌 당규에 따라야 한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당 공식기구의 결정이며 당대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대표가 당 공식기구의 결정을 거스르면서 어떻게 평당원들에게 당의 뜻을 따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당의 기강을 세울 것이냐 하며 이 대표에게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한다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대표직을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쉬면서 재충전을 하고 누명을 벗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다.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 한 마음으로 정권 초기 초석을 닦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바른미래당 때 대선배이신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얼마나 모진 말을 해댔느냐. 그 업보라고 생각을 해라. 앞으로 남은 정치 역정에서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고
누명을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해라. 세월 참 많이 남았다.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라고 충고했습니다. 직전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대표로서 개인의 과거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원인과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과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지도자라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빨리 내홍을 접고 지도부를 안정시켜야 한다. 우리에게는 시행착오를 감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은 선당 후사의 각오로 국민과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와 관련해 윤리위원회나 윤핵관들을 보면 조폭 같다.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원회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게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고 했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리위원회 결정이 얼마나 우스운 거냐. 윤리위원회와 윤핵관들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무조건 이준석을 감싸고 도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유승민식이라면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옳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상남 문제가 불거져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바지한 게 뭐 있습니까? 대선 때는 김종인과 함께 윤석열 후보를 계속 잡아 흔들고 속을 얼마나 썩였습니까?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막바지까지 회방 놓지 않았었습니까? 지방보궐선거 때에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이 가장 꺼리는 윤희숙의 출마가 확정되기 직전 이준석이 지역 밀착형 후보를 고집한다는 소식이 있더니 결국 이재명을 살려줬다는 비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 감정으로 강용석의 입당을 저지시킨 결과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강용석이 선거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에 반대해서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대표가 넓고 멀리 보고 공천과 인간관계를 잘했더라면 계양을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까지 싹쓸이함으로써 정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을 깨빡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나 알게 된 이준석의 해당 행위와 국민들의 원성 등이 복합적으로 이번 징계에 영향을 미쳤던 사실을 유승민 선생께서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이준석도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회초리라도 드십시오. 늘 감싸고 끼고 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